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뭐 걸어가든가 낙타 타고 가든가. 자, 이 작품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쟁이 나오네요. 삶의 허무와 무기력에 빠진 주인공이 우연히 알게 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허무를 극복하는 방식, 요게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에게 삶이 허무하다는 점을 가르치려고 했던 주인공은 오히려 자신이 노인의 삶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사막 같은 황량한 삶에서 오는 허무의식을 극복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삶의 실존적 문제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실존주의적 작품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요것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 잠깐 보니까 미술학도였던 많고 많은 것 중에 또 미술이야. 나는 나 하는 거 보니까 1인칭 시점이네요.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동료를 잃고 자신 역시 오른팔에 부상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트남전이면은 2000년대는 아니죠. 그죠?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수행한 대가로 을지무공 훈장을 받지만, 훈장을 받네요. 자신이 참혹했던 경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애인 나미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야, 여자 애인 이름이 나미래. 나미 알아요? 옛날에 가수인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맞지 않나? 헷갈리네. 갑자기 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아마 남일 거예요. 근데 그 남이가 이 남이는 아니겠죠. 어쨌거나 간에 전개 보겠습니다. 허무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던 나는 어느 날 창밖으로 공터를 내려다보다가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자, 나는 지금 뭐에 빠져 있죠? 나는 그래요. 뭐에 빠져 있어? 허무감에 빠져 있어요. 그죠? 허무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이 노인은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둘은 대립관계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허무감에 빠져 있는 나에게 이 열심히 찾는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 라고 본인 혼자서 생각을 한 거겠지요. 위기 파트 보겠습니다. 노인의 행동이 궁금해진 나는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노인이 9살짜리 손녀딸과 살며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있다는 것과 전사한 아들이 월남전에서 받았던 훈장을 꼬마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웅덩이 근처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듣게 된다. 이 훈장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월남전이 아까 그 베트남 전쟁이에요. 자, 나와 공통점을 갖는구나 라고 하면서, 월남전 죽었어? 에이, 그럼 허무한 거야. 나도 겪어봐서 알아 라고 노인에게 삶의 허무감을 일깨워 주고자, 이게 의도죠. 자신의 훈장을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놓고 그 훈장을 찾도록 한다. 절정으로 가겠네요. 이제 절정. 노인이 훈장을 찾지 못하자 초조해진 나는 노인을 돕겠다고 나서서 훈장을 찾아서 노인을 향해 흔들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예상과 달리 노인은 노여움과 경멸로 나를 노려보고 가버린다는 것은, 노인은 이 훈장을 찾고 싶지 않았지 않았나? 왜? 기껏 찾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노인이 스스로 훈장을 버렸고 손녀는 교통사고로 죽었으며 걔는 아들이 기르던 것이 아니라 주워온 것이다. 전부 다 뭐야? 거짓말이야. 띵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몇 가지? 한놈, 두시기, 석삼, 세 가지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거짓말이 갖는 의미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결말. 나는 노인이 자신보다 삶의 허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 거짓말인가? 암튼 간에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떤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 나온다기보다는 각자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기력감과 허무감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은 어떠한 선택과 반응을 하는가에 집중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당연히 현대소설이겠죠. 설마 아니 고전소설이겠습니까? 많은 실존주의 소설이고요. 현실 고발적이며 상징적이다.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나왔죠? 삶의 허무와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대화 속에 회상,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도치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과거 회상의 형식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긴박했던, 잠깐 여기서 당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죠, 그죠? 떠올리고 다시금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긴장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재에 느끼는 거예요? 현재에 느끼는 거죠. 결국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 무엇을 주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나요? 전쟁터에서 이토록 강렬한 경험을 했기에 일상에 돌아와서도 현재죠. 자, 이게 과거가 되겠죠. 여전히 그 긴박감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긴장감을 느끼겠죠. 급기야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과거 회상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 변화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의식과 교차되며 삶에 대한 인식을 도모함으로써 현재의 일상성에 대한, 현재의 삶에 대한, 일상적 삶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재 한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태도,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뭐예요? 사막을 건너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막이 뭐고 사막을 건너는 법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함이 가득한 현실 세계를 가리킨다. 여기 밑에 있죠? 요거 먼저 보시고요. 자, 전쟁의 후유증으로 허무감과 무기력감에 빠진 나는 노인을 우연히 만나서 자신의 삶을 거짓으로 꾸며 허무함을 극복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현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견디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실존 문제와 삶의 방법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며, 사막을 건너는 법이란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조금 더 인물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두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 월남전 체험 이후 삶이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태와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굴 봐요? 노인을 보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노인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반면 노인은 세상이 황량한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나가 깝죽거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미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삶의 허망함을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국 거짓말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단, 도구가 되겠다. 사막과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끌어안고 극복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라고 본다면, 일단은 이 삶이 황량한 곳이라는 것은 둘 다 안다. 둘 다 알고 있어. 공통점이야.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대응은 대조적이죠. 그래서 사막으로 상징되는 삶의 고통과 허무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을지무공 훈장과 그 다음에 훈장이죠. 다음에 노인의 거짓말이 갖는 의미,
훈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을지무공 훈장은 나의 입장에서의 훈장과 노인의 입장에서의 훈장, 그 다음에 남이의 입장에서의 훈장, 남이는 나의 여자친구였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나의 입장에서는 전쟁 중 부상에 대한 보상이죠. 하지만 그 보상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감과 무력감을 주는 소재이다. 노인에게 있어서의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전쟁 중에 죽은 것에 따른 보상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허무감과 무력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는 밑에 가면은 노인의 거짓말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면서 이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한 소재로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에게 있어서의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전쟁했어? 야, 사람 죽여봤어? 안 죽여봤어? 뭐 요런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노인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몇 가지가 있냐? 아까 보니까 3가지가 있었어요. 무공훈장과 관련된 거, 손녀와 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무공훈장. 아들의 훈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버린 거였어요. 손녀와 살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통사고로 1년 전에 죽은 거였어요. 늙은 개는 아들이 키우던 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워온 개였어요. 진실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현실의 어떤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가상의 현실을 설정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본다면 노인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주요 소재 등을